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이지만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노인 부양 비용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출산율을 조금만 올려도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새 생명들. 이 땅을 지켜갈 미래의 주역들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아이는 한 명으로 족하다는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둘째를 갖고 싶긴 한데 둘째를 낳으면 이제 키워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첫째가 있는 상황에서 둘째를 낳으면 이제 키워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둘째를 계획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2로 세계 최하위를 맴도는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국회 입법조사처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2024년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49년엔 인구 10명 가운데 4명이 노인이 됩니다. 반면 생산 연령 인구는 점차 줄어 2079년엔 노인 부양비가 96, 그러니까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 때까지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노인이 되기 전에 50대에도 은퇴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노인 부양비는 불과 20년 뒤에 1대1이 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을 조금만 올려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0.1 올릴 경우, 다시 말해 여성 10명 가운데 1명만 아이를 1명 더 낳을 경우 2079년에 노인 부양비가 9.3명이 감소하고 출산율을 0.2 올리면 17명, 여성 2명 가운데 1명이 아이를 1명 더 낳으면 34명이 줄어듭니다. 모든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녹아있는 결과가 저출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국가 예산의 투입을 더 해야 된다는 문제와 더불어서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 문제, 일용직 문제, 어떤 임금 문제, 이런 사회 인식 문제 이런 거 함께 개선했을 때 저출산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 출산율과 함께 노인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것도 좀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